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국회에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해서 180석 슈퍼여당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키는데 단단히 일조한 주역 중 한 명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24일 정의당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심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 동안 맡아온 5대 정의당 대표직을 정해진 2년 임기보다 10달 앞서 내려놓았는데요. 그런데 심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당대표 퇴임 기자회견 전문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정말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아서 정말 정의당이 적골난 건 자업자득이란 생각에 조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 대표는 지난 4.15 총선 결과에 대해 큰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 이뤄낸 개정선거법은 실현되지 못했다. 개혁공조로 천신만고 끝에 일군 제도적 성과가 기득권 공조에 의해 유린된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뼈아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고, 특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비례위성정당에 대해 심 대표는 위헌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고 민주주의에 부합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치개혁을 좌초시킨 더불어민주당의 결자 해지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심 대표님, 냉정하게 보면 그것도 다 당신들이 자초한 건 아닙니까? 애초에 당신이 욕심을 부리지만 않았다면 비례위성정당 같은 건 나타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당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도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는데 이게 자유한국당만 비난한다고 될 일은 아닐 텐데요. 심 대표는 또한 향후 민주당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민주당에 대해 할 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0대 국회에서 민주당과의 개혁공조는 불행한 일밖에 없다고 잘라 말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400명씩 죽어가는 산재 노동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604명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만 할 뿐이지 근본적인 불평등 문제 해결에는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인데, 솔직히 정의당이 그런 말 할 적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표는 아울러 폭등하는 집값 앞에서 집 걱정하고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시민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정부가 불평등 해소에 대한 근본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적극적 해법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분은 좀 조용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조문을 둘러싸고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대규모 탈당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통과정에서 부족함이 컸다는 유체이탈식 발언을 했고, 내년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자기들 당은 당연히 후보자를 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대표일 때 당시 당원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자당 후보를 냈지 않겠다고 명시했다며 스스로 정한 당원을 지키는 게 책임 정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 등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심 대표는 끝으로 재난의 시대, 불평등의 시대에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가져올 희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했고 무엇이 더 필요했는지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심상정 대표님, 지금 우리나라에는 최대 이슈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 표류 및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지금 여권 인사들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5일 유튜브 생중계를 하던 도중 김정은이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며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 같다고 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통 큰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했거나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 다행이다. 구구절절한 변명을 안 들리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히 미안하다고 최고 지도부 수준의 사과인 것을 보여줬다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악질 친여 언론인 김어준 씨도 평소라면 의거 월국자로 대우받았을 사람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로 취급받았다. 그래서 해상에서 여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총살 사격을 하고 화장을 해버린 것이 아니냐.
그쪽 관점에서 보면 사망 이후 소각을 한 것이라는 궤변을 하는 등 여권 전체가 경신 나갔단 말 외엔 표현할 길이 없는 망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유시민 이사장과 정세현 전 장관을 향해 김정은은 계몽군주가 아니라 폭군이다. 김정은이 계몽군주라면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지하에서 땅을 칠 일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은 공업으로 총살하고 이복형을 독살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국의 민간인을 무참히 사살하고 훼손했다. 절대 권력의 수령이 계몽군주가 아니라 제어불능의 폭군이 되고 있다고 이들을 맹비난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선 방송에서 헛소리란 김어준 씨를 향해 화장은 한 장례의 방식이고 화장 후에는 유골을 유가족에게 전달한다. 북한에서 한 일은 장례가 아니라 바이러스 처치에 가깝다.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비인도적 범죄다라고 꼬집으며 이 친구의 헛소리를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나. 청취율 장사도 좋지만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란 게 있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들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대깨문이지만 계몽군주는 아닌 것 같아요. 어휴. 당신 가족이 이런 죽음을 맞이했어도 계몽군주라 말할 텐가. 제정신이 아니다. 21세기에 계몽군주 나왔다고 박수치며 환호하는 저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냐 등의 글이 범람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김정은을 칭송하고 싶으면 계몽군주 밑에 가서 사시라. 아까운 세금 퍼주지 말고 우린 세금 때문에 등골 휜다 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도 자국민이 적에게 사살을 당했는데 월북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오히려 그 적의 우두머리에 사과의 한마디에 그를 계몽군주라고 치켜 세우고 있다. 국민들의 진정을 위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저 사람들의 행태에 아연실색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유시민 씨와 김정은을 치켜 세운 정세현 전 장관을 향해 계몽군주? 통이 커? 국민이 처참히 사살돼 시신까지 훼손당했는데 찬양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홍정 대표님, 당신이 그동안 협력하며 괴물로 만든 정권이 바로 이런 정권입니다. 국민들의 생명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이 통지문에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딴 씨알도 안 먹힌 사과 하나 딸랑 써넣어놨다고 온갖 헛소리를 짓거리며 그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의미부여하는 저 사람들의 저 헛소리에 대해서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심 대표님은 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냔 말입니다. 하긴 양심이 있다면 당신이 할 말은 없겠죠. 그리고 고향갑 지역구 주민 여러분, 저런 사람을 또 국회의원으로 뽑으셔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다음에는 투표 좀 잘하셔서 저런 사람은 더 이상 뽑아주지 맙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